김제시 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정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시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일부 일정을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의원들에게 15일간 출석을 정지시켰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의원은 김기영 도의원과 최훈열 도의원입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모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 지구대장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8일 2,4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더 늘어 모두 8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김제시 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정 역량 강화를 이유로 2천만 원을 들여 여수로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일행 가운데 한 시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일부 일정을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가족들이 원해서 따로 간 것이지 자신은 공사 구분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확진자가 최다 기록을 경신하던 지난해 11월 10일 김제시 의원 9명과 직원 11명은 의정 역량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여수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이틀째 오후에는 문화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한다며 순천만 습지와 오동도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탈했다가 당일 해질 무렵 배우자와 함께 연수팀 일정에 합류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야경을 살피는 연수 일정에 배우자를 동반한 겁니다. 케이블카 타면서 일정을 같이 소화했어요. 이 의원은 연수단과의 저녁 식사 자리도 배우자와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 것은 그거 맞아요. 식사나 뭐 하실 때 이거 그분이 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시의회 일행이 하룻밤에 15만 원을 내고 2박 3일 동안 묵었던 호텔입니다. 각자 한 명씩 방을 썼는데 해당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방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아내와 자녀들은 사비로 방값을 내고 따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따로 했어요. 호텔에서 누가 저기입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저기를 합니까? 아내와 함께 시의회 차를 타고 김제로 돌아온 해당 의원은 자녀들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접촉한 복수의 관계자는 연수기간 내내 해당 의원의 배우자는 봤지만 자녀들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선 구설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이 저번에 내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만 공과 사는 우리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한 명당 1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여수 연수. 하지만 김제시 의회는 전문기관에 맡겨 연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의 민낯입니다. 게다가 국외 연수와 달리 결과보고서 제출도 의무가 아니어서 이른바 깜깜이 수준의 연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의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의원들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의원은 익산 3지역구 김기영 도의원과 부안 지역구 최훈열 도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군산 고군산 군도에, 최 의원은 부안에 농지를 산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모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 지구대장이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내면 중징계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잇따라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권대영 순창군수 예비후보와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경선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순창군수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56.8%를 득표해 순창군수 후보 자격을 얻은 후보 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선 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후보도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활용한 다수의 대리투표가 실행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후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진행하고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부 후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회 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읍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부 후보자들이 기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에게 정치 신인 가점을 주는 등 심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일부 후보의 민주당원 활동 기간 허위 이력과 청년 후보 배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부적절한 심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을 통해 적절성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열린 텔레비전 토론에서 서거석 후보에게 제기된 셀프 수상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등을 관리한 김백준 전 청와대 행정관 로비, 동료 교수 폭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도민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과 황우진 후보의 정책연대를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토론회를 짜고 친다고 비난한 것은 교육감 후보로서 선을 넘는 것이고 적반하장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권 후보는 지원액의 일부는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소속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고사포 해수욕장을 대단위 관광지구로 개발해 변산 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고사포 해수욕장은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소나무숲, 바닷길 체험을 할 수 있는 숨은 명소로 부각되고 있지만 인근 군부대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며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가선거구인 신풍동과 금산면 등에 출마하는 민주당 오상민 시의원 예비후보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필요한 지적 측량 성과도를 이원택 국회의원이 공유해줘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수용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한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전라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하는 대안을 제시할 당시 군산시와 김제시, 일부 김제시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전북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8일 2,4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21명, 정읍 118명, 남원 99명, 김제 84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5명 더 늘어 모두 8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시작된 이후 566일 만의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50명 이상의 집회나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코로나 고위험군 다수가
야외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허용한 건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 급증과 재확산 등의 우려 때문인데요. 불안 반 기대 반 속 이뤄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9일 새벽 1시 40분쯤 정읍시 2만 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원전 오염수 125만 톤을 해양 방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자체 등과 함께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정읍시가 전기차 충전 구역의 불법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정읍시는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